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이 건물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그리고 창문 스타일, 예.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예. 맞죠? 예. 그리고 유리창 요 밑에 맞고, 여기 간판, 예. 여기 신호등까지, 예, 맞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뚜뚜뚜뚜뚜뚜. 네. 예, 이 건물 요 부분 정확히 일치하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폭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쇼핑센터, 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폭발해서 사라졌는데 이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공격한 게 아니래요. 예, 보시면 뭐 미사일 소리 안 나죠. 계란 드론 소리도 안 나고, 예, 꽝 터져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아무 드론이고 뭐 공격을 안 하는 터진다니까. 봐봐. 뭐 그런 소리, 쉬뭐 제트기 소리나 그런 소리가 안 나잖아. 그냥 꽝 터지는 거야. 그래서 추측컨대 군인들이 식당 안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말인가요? 또 누군가가 이걸 찍었는데 대화를 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가 보죠. 외국어라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렇죠. 새해니까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죠. 이 쇼핑 센터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동그란 거 요거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안에 이런 모임할 수 있는, 예? 카페도 있어. 올 대박. 이거 뭐 먹고, 예? 모여갖고 술 한잔 하고 폭죽 같은 거 터트리다가 꽝 하고 불 붙었을 수 있잖아. 여기 술도 팔어. 이런 거. 와, 겁나 술도 파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를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예,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예, 바도 있어. 자, 카페, 그다음에 바, 그죠? 술 파는데. 근데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새해를 맞아서 여기 이제 군사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여갖고 야, 한잔 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술이 들어가면 이제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스위스에서 파티 참석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화재의 발화지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샴페인 위에 폭죽을 얹어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어 40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져갖고 여기 불이 나갖고, 여기 불이 난 거야. 그래갖고 이게, 점점 번진 거야. 번져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하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스위스에서. 이러한 일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불 안에선 막 사람들 못 나오고 문 닫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문을 강제로 열어갖고 안에서 사람 막 구해내고 그랬는데도 많이 죽었대. 예. 이러한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미사일도 있었고 폭탄도 있었고 탄약고도 있었는데 불이 옮겨 붙으니까 꽝하고 터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추정입니다. 예. 젤렌스키는 이미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러시아가 한 거구나. 알았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카르키우의 쇼핑센터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어디인 거 아니? 네, 위치는 남북을 맞추면, 네, 카르코프에 있는 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군사시설로 이용되는 곳에서 아마 연말연시를 맞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진탕 놀다가 아마 실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네, 카르코프의 한 북한에 있는 이러한 이제 도심지에 있는, 여기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 지역으로 가면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 없고요. 쿠피안스크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이내에 되찾은 나오고 있고요. 시베르스크 없고요.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24시간 내에 진출한 거 두 군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 뭐 드레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에도 있네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이내에 뒤찾은 거 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네. 러시아군이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여기 지역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르손 지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하르코프 시장은 그 쇼핑센터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건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군인 당시에 군인이 또 구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또한 현장에 있던 군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라늄 드론에는 대공 드론과 우크라이나 항공기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적외선 탐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홍보 전문가 세르기 플래시 베스레스드노프는 이처럼 현대화된 드론은 격추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거라는 건데 적외선 뿜어내는 무슨 장치라는데 이것 때문에 격추가 어렵다고? 이건 왜 원리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지?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서 잔패를 당하고 굴리아이폴리아 인근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자포리자 지역이 굴리아이폴리아.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북한군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죠. 러시아군은 소규모 보병부대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가지에서 적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방위여단을 비롯한 부대들은 교대 없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지역 방위여단이 뭘까요? 한국의 향토 예비군 말하는 것입니다. 키예프 정부가 드론을 대량 도입해 인력 부족을 만회하려 하지만 시가전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론이 시가전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席を買うか席を買うか 언어가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외국 용병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시가레초 담배라는 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브라질과 콜롬비아 용병들이 쿠피안스크에 대한 반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검열관의 편집장이자 선정가인 부투소프는 우크라이나군 사령부가 쿠피안스크 돌파 시도 과정에서 자국 병력이 아닌 중남미 용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분장 세력의 주된 동기가 돈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12월 쿠피안스크 거리에서 벌어진 전투 중 외국 용병 집단에 대한 드론 공격과 소용하기 이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피안스크 지역을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여기다 한 4천 명쯤 쏟아부어 갖고 도로 되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이제 외국 용병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징집한 사람들이랑 또 우크라이나는 향토 예비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적군은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르코프 지역, 쿠피안스크 지역에는 새해 첫 며칠 동안 적의 공격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도시 인근에서 적의 반격을 계속해서 격퇴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악천후를 틈타 계속해서 병력을 도시로 진입시키고 있다. 외국 용병,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그리고 동원된 병력 중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시킨 신규 예비군 나오죠. 향토 예비군 계속해서 도보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쿠피안스크 방향에서 제6군 부대는 24시간 동안 쿠피안스크를 돌파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16차례를 격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80명 이상의 무장 세력과 30대의 군사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부 집단 작전 책임 지역에서 발생한 적군 총사상자는 전투원 1390명 이상, 전차 세대, 장갑차 19대, 차량 102대, 포 5문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자전기 기지 2곳과 탄약고 31곳이 파괴되었으니까 1390명을 이제 사상자를 냈다니까 한 4000명 쏟아부었다는 소문이 맞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군 모병관들을 공격하고 한 명은 가스 권총으로 얼굴을 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병관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모병관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습격을 했대. 자기네가 먼저 습격을 한 거야. 그래갖고 총으로
그 가스총으로 얼굴 쐈대. 젤렌스키 부다노프를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 기릴로 부다노프 대통령실장으로 취임. 이는 부다노프가 더 이상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인 부다노프는 미국과의 연줄이 있고 러시아 측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여 평화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의 40%가 해방된 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서 아직 멀었네. 40%밖에 안 돼. 과반은 넘어야지 어떻게 표결을 해도 해볼 텐데 40%밖에 이제 영토 포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싸워도 되겠네. 우크라이나하고 2027년까지 참호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표명. 뉴욕타임즈. 러시아가 1년 내내 진격해온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살아남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신문에 말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뭐냐면 장기에서요. 이미 졌는데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갖고 계속 이제 왕이 먹힐 때까지 계속 그냥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2023년인가요?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에서 대공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브래들리 장갑차 공동묘지 막 생기던 때 그때 느끼고 이거 흥미를 잃었었는데 왜 여태 하고 있냐. 뭐 딴 거 할 게 없어서 재밌는 게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체코는 더 이상 키예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담당 직원을 고용할 돈조차 부족합니다라고 바비시 총리가 말했습니다. 전번에 있던 그 체코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막 자기 돈으로 막 155mm 포탄 사서 주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뀐 정권에서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퍼줄 돈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애들 밥 먹일 돈도 없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포탄 사줄 돈이 어딨어. 그죠? 이 영상에서 러시아 측이 이제 미군 불러갖고 야 증거 있어. 그거 우크라이나가 그거 날렸다는 거 증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그 조사를 해봐 니들이. 그런 이제 장면이 어제 나왔었다 그랬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알리바바에서 파는 물건인가 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이거를 가져다가 우크라이나가 알리바바에서 산 다음에 이거로 이제 자기네 드론에다 넣어갖고 여기다 뭐 좌표를 입력했겠죠. 그러면 야 너네 미국 능력 되니까 이거 가서 좌표 어떻게 입력돼 있는지 조사해봐.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알리바바닷컴 나오잖아요. 거기서 파는 물건 같아요. 전파 방해 장비를 소지한 우크라이나 남성이 바르샤바 공항에서 체포됐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23세 남성 일리아에스는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 중인 카페에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이 장치는 항공기 통신 및 항법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을 방해하여 항공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이게 생각났습니다. 노동당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나토가 EU 영공을 넘어 민간 항공기를 충돌시키려던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후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 이제 상상을 했대요, 자기가.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6년에는 러시아가 드론을 보내갖고 여기 유럽의 민간 항공기를 공격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그거를 이제 나토군이 그 격추할 시도하는 드론을 이제 격추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빌미로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사를 냈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 나온 뉴스겠죠.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서 어떤 우크라이나인 23세짜리가 그 항공 교통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전파 방해 장치를 켜놓고 있다가 잡혔다는 것이에요. 예.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 그거죠. 이 사건도 참 재밌는데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어떤 그러니까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유조선이 그냥 중간에 러시아로 선적을 바꿔버렸대요. 그래갖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는 자국에 다니는 유조선들한테 야 러시아로 선적을 바꿔 그래야 우리가 무장 경비원을 태워갖고 방어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러시아를 이제 기름을 취급하는 유조선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바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박들이 소국에 등록되었지만 발트해 유조선 공격 사건 이후 러시아는 해당 선박들에게 러시아 국적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법적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선박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러시아 국적으로 바꿨더니 이제 미국이 이걸 이제 납포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러시아 여행 자제 권고 시기가 묘하네. 지금 보십시오. 자, 여기서 그 미국 장군을 불러갖고 암호 해독된 그 우크라이나 드론 그 칩을 줬죠. 야, 니네가 조사해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영국이 했으면 영국한테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미국한테 주면서 야, 니네가 조사해봐. 이거 임마 확실한 증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유조선 이런 거 사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이 러시아 여행을 하지 자제하라고 권고했어. 야, 이거 뭔가요? 예? 미국이 과연 중재자일까요? 아니면 중재자인 척 할까요?